지난 9월 24일 서해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쟁점화된 사안이었지만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아직까지 사건의 실체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구명조끼와 부유물로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이동거리와 도달 지점, 현장 상황을 생중계하듯 지켜보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국방부, 공작, 의혹 사건에 항상 따라다니는 CCTV의 고장이나 조작.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어떤 의도가 있는 공작 사건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국방부는 북한군이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며 북한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보낸 통지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자 갑자기 첩보를 재검토하겠다며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또한 정식 보고체계를 따르지 않고 언론을 통해 사건을 먼저 발표한 것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과거에도 군이 청와대를 기만하고 거짓 허위보고를 일삼았던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개혁 문민정부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외교부와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미군 용산기지 이전 협상팀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은 반미주의자이니 협상 개입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라는 협상 기조를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직무감찰 보고서 기록에는 협상팀은 문제가 있는 경우 원점에서 재협상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하고 조속한 기지 이전에만 매달렸다.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기지 이전 추진과 관련된 종합적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후안무치한 국방부의 행태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2004년 7월에는 합참이 청와대에 대북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당시 합참은 북한 경비정이 4차례에 걸친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NLL을 계속 월선하여 2발의 경고사격을 가해 퇴각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북측이 전화 통지문을 통해 우리가 3차례 호출했는데도 남측이 응답하지 않았다. 남측이 제3국 선박을 우리 측 어선이라고 하면서 우리 수역에 남측 함정을 침입시켜 경고사격하는 도발을 했다고 밝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사 결과 합참이 북측의 교신 내용을 기만이라고 판단하고 경고사격으로 대응했으며 청와대 보고도 임의로 누락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사건이 2004년 6월 남북이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지 한 달 만에 터진 군사적 충돌이었으며 군의 거짓보고로 남북 합의가 무용지물로 전락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상황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남북 정상의 친서교환과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으로 남북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통해 종전선언 제안을 무력화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려는 군부의 숨은 의도가 드러난 것은 아닐까요? 또 있습니다. 2004년 8월에는 당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노무현 정부의 군 문민화 시책에 반발해 정중부의 난을 언급하며 쿠데타를 암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남재준 총장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군 검찰의 내사로 쿠데타 관련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자 당시 회의 참석자들에게 그날 수첩에 필기한 것을 다 찢으라고 지시하며 관련 자료를 폐기한 후 청와대에는 허위로 보고하여 진실을 은폐했다는 것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2005년 4월에는 국방부가 정부의 동의 없이 미국과 북한의 정권 붕괴를 가정한 미군 주도의 군사작전권 행사, 대북 선제 타격을 적시한 작전계획 5029-05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보고받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한미 군 당국 간에 추진되기에 적절치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여러 사항들이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작게 5029-05의 추진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러한 국방부의 청와대 기만 행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7년 5월 국방부가 청와대에 알리지 않고 사드 4기를 비공개로 추가 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사드 추가 배치를 알렸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가 정의용 실장에게 제출한 최종 보고서 확인 결과 사드 추가 반입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 정의용 실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드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면서요? 라고 묻자 한민구 장관이 모른 척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결과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로써 군 동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보고마저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되는 국방부의 이런 기만적인 행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두 대통령이 모두 개혁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에서 그 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정권이 문민으로 개혁으로 바뀌면 군부는 정부와 발맞춰 개혁을 해나갈까요?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청산이 추진되자 이에 대응해 움직이는 군부 적폐들의 행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비역 장군단체 성우회는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유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하며 연일 대북 강경, 호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한술 더 떠 남북공조를 수행해 대한민국 국민 영토 주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 제5조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 의무를 다할 것인가 분명하게 선택하라 그리고 선택을 결행하라 라며 군대에 항명을 선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군 적폐 세력은 정계로 진출해 적폐청산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박근혜를 누나로 모시는 누나회 출신인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국민의힘 비례의원으로 선출되어 추미애 장관 논란으로 검찰개혁을 방해했습니다. 군인 출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역시 세월호 유가족들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좌파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을 오물 쓰레기 중 하나로 표현하며 정부를 비난하는 것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막고자 하는 군부 적폐의 인맥과 카르텔은 얼마나 공고할까요? 개혁정권 하에서 자행된 군부 적폐의 도를 넘는 항명과 허위보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드러난 군부 적폐에 대한 합리적 의심들은 한국 사회의 강력한 적폐 중 하나가 군부 적폐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허위보고와 항명으로 정부와 국민을 기만해왔던 군부 적폐, 남북관계의 발전, 종전선언 논의 제안에 찬물 뿌리듯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밝혀지지 않는 의혹들, 대한민국 곳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적폐들의 공작 시도에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촛불 국민의힘으로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를 지켜냅시다.